이번 시간에는 오류 검출 코드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통신 과정에서 발생한 비트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코드들이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페리티 비트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페리티 비트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오류 검출을 하기 위해서 추가된 비트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비트의 오류만 검출 가능하며, 자, 정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류가 있다 없다는 구분할 수 있는데, 혹은 검출할 수 있는데, 그 올바른 코드로 이제 정정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페리티 비트는 이제 총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짝수 페리티 비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홀수 페리티 비트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 짝수 페리티 비트는 전체 데이터에 포함된 1의 수가 짝수가 되도록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진 코드 같은 경우는 0과 1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0 아니면 1인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1의 숫자,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1이라는 숫자가 짝수개가 있으면 추가해주지 않고요. 1이라는 숫자가 홀수계에 있으면 1을 하나 더 추가해서 짝수계로 맞춰주는, 자, 그렇게 추가되는 비트를 우리가 짝수 페리티 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홀수 페리티 비트는, 자, 전체 데이터에 포함된 1의 수가 홀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전송된 혹은 전송할 데이터에 1의 개수가 홀수이면 추가적으로 1을 넣어주지 않고요. 이게 1의 개수가 짝수이면 1을 하나 더 추가해서 전체 1의 개수를 홀수로 맞춰주는 추가되는 그 비트를 우리가 홀수 페리티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가 나와 있는데요. 자, 예제 2.2-21을 보게 되면 알파벳 G와 지금 여기 S에 해당되는, 뭐 흔히들 골뱅이라고 말하는 이 특수 문자에 해당되는 아스키 코드에, 자, 짝수 페리티 비트 혹은 이제 홀수 페리티 비트를 각각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G라고 하는 아스키 코드는 1의 개수가 총 4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짝수 페리티 비트 입장에서는 이미 1의 개수가 4개, 즉 짝수계가 있기 때문에 1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0이고요. 자, 홀수 페리티 비트 입장에서는 지금 1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1을 하나 더 추가해서 전체 페리티 비트가 추가된 이후에 1의 개수가 지금 홀수계가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 지금 여기 특수 문자에 대한 페리티 비트를 보시면, 자, 1이 하나 포함된 아스키 코드입니다. 자, 이것을 짝수 페리티 비트로 만들려면, 추가해 주려면, 자, 전체 1의 개수가 짝수개여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1을 하나 더 추가해서 전체 1의 개수가 두 개인, 즉 짝수개인 어, 데이터를 만들어 주었고요. 자, 홀스펠티 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1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을 써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자, 짝수 페리티 비트는, 자, 그 전에 페리티 비트라고 하는 것은 오류 검출을 위해서 추가하는 그런 비트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짝수 페리티 비트라고 하면, 자, 그 추가된 비트까지 고려했을 때 전체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추가되는 비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홀수 페리티 비트는 그 페리티 비트가 추가되었을 때 전체 1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렇게 추가시켜주는 페리티 비트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페리티 비트는 1차원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2차원 페리티 방식이 있는데요. 자, 2차원 페리티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 여러 데이터 단어들에 대하여, 자, 수평 방향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예제는 이제 짝수 페리티 비트인 경우를 예제로 든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자, 첫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에 1의 개수가 총 4개가 있죠. 그래서 수평인 경우에는 페리티 비트 0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1의 개수가 홀수계가 있습니다. 총 5개죠. 그래서 1이라는 페리티 비트를 추가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직 페리티 비트를 보시면 지금 이런 방향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이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 1이 총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수계 있으니까 지금 1을 추가해서 짝수계로 만들어준 것이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1이 총 2개 있고 이미 짝수계니까 0을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송받는 쪽에서 이 데이터가 오류가 있다 없다는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짝수 페리티 비트로 데이터를 전송했는지 홀수 페리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짝수 페리티 방법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전송했는데 전송받는 쪽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는 쪽에서 1의 개수가 홀수 개인 데이터를 받게 되면 이것은 오류가 난 거죠. 그래서 오류가 났다는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짝수 페리티 방식 하에 데이터를 받았는데 짝수계에 1의 개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오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안심하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해밍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밍 코드라는 거는 자, 벨 연구소의 리처드 해밍이라는 사람이 고안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이름을 따서 해밍 코드라고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던 페리티 비트 방식은 자, 오류 검출은 가능한데 정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류 검출뿐만 아니라 정정도 가능한 자, 실제로 이제 틀린 데이터를 고쳐주는 것까지도 가능한 그런 코드를 고안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해밍 코드라는 것입니다. 자, 해밍 코드는 앞에서 배웠었던 페리티 비트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자,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어느 자리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고쳐서 이제 실제 어떤 데이터가 우리가 오류가 없는 데이터인지까지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수의 페리티 비트가 추가되어야 되는데 총 몇 개의 페리티 비트가 추가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 여기 있는 이 관계식을 통해서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자, 페리티 비트 수, 그러니까 추가되어야 되는 페리티 비트 수를 K라고 우리가 정하고요. 자, 지금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비트 수를 D라고 했을 때, 자, K 값을 지금 이와 같은 관계식을 통해서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D 값이 4인 경우입니다. 자, D 값이 4인 경우에는, 자, 4비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총 3개의 페리티 비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총 4개의 비트에 페리티 비트, 그러니까 총 4개의 데이터 비트에 페리티 비트 총 3개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7개의 비트의 데이터가 전송될 거고요. 자, 그 7개의 데이터 비트가, 죄송합니다. 그 7개의 비트로 꾸며진 해밍 코드가 어떤 형식으로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여기 표를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1번부터 7번까지의 비트가 존재하고요. 그 중에서 자, D1, D2, D3, D4에 해당되는 데이터 비트가 자,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리에 놓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총 3개의 페리티 비트 1, 2, 3번의 자, 지금 보시면 P1, P2, P4에 해당되는 페리티 비트가 지금 1번, 2번, 4번의 데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자, 보시면 자, 1번의 자릿수를 보시면 그것을 이진수로 나타냈을 때 0001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자릿수라고 하는 2를 우리가 이진수로 나타내게 되면 010이라고 하는 페리티 비트로 010이라고 하는 이진수로 나타내지게 되고요. 자, 4번은 지금 100이라고 하는 페리티 비트로 죄송합니다. 이진수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자, 이것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보시면 자, 그 자릿수가 하나만 1인 거죠. 자, 지금 맨 하위 비트가 1인 경우가 P1에 해당되는 페리티 비트, 그리고 가운데가 1인 경우가 P2에 해당되는 페리티 비트, 그리고 최상위 비트만 1인 경우가 P4에 해당되는 페리티 비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럼 8비트에 해당되는 해밍 코드 방식인데요. 지금 8비트인 경우에는 자, 여기 위에 쓰여져 있는 이 공식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총 4개의 페리티 비트가 추가되게 되는데, 자, 1에 해당되는, 그리고 2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4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역시나 8에 해당되는 그 각각 하나의 자릿수가 1로 표현되는 그 해당되는 자릿수에 자,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리티 비트가 지금 4비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3개, 8비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4개가 포함되게 되는데요. 자, 어떤 자리에 페리티 비트가 추가가 되어야 되는지를 일단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굉장히 간단한 조건으로 페리티 비트가 추가가 됩니다. 자, 각 자릿수를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총 3개의 1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뭐 2개의 1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한 자릿수만 1을 포함하는 경우가 자, 3개의 비트의 경우에는 총 3개가 존재하겠죠. 자, 4개의 비트의 경우에는 총 4개의 페리티 비트가 존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이 위에 쓰여져 있는 이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겠지만 자,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3개의 비트로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3개의 비트로 표현된 데이터 비트의 경우에는 총 3개의 페리티 비트가 추가되는 것이고요. 4개의 비트로 표현된 데이터 비트의 경우에는 총 4개의 페리티 비트가 추가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페리티 비트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페리티 비트가 추가된 전체 해밍 코드가 자, 이 경우에는 지금 7개의 비트가 있는 거고 이 경우는 총 12개의 비트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자, 하나의 1만 포함된 숫자. 자, 하나의 1만 포함된 숫자가 자, 이진수로 표현되었을 때 하나의 1만 포함된 숫자가 자, 1, 2, 4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4개의 코드, 그러니까 4비트로 표현되었을 때는 1, 2, 4, 8이 되겠죠. 자, 이 각각의 해당되는 자리에 페리티 비트가 하나씩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예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면요. 페리티 비트 계산 방법인데요. 지금 P1, P2, P4라고 되어 있는데 자, P1에 해당되는 페리티 비트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P2에 해당되는 페리티 비트, P4에 해당되는 페리티 비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하기는 짝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P1에 해당되는 페리티 비트를 우리가 추가해 주기 위해서 그 값이 0이나 1을 가져야 되는데 0일지 1일지를 정해주기 위해서 자, 비트 번호 3, 5, 7에 해당되는 숫자에 자리에 1의 개수가 짝수이면 0, 1의 개수가 홀수이면 1로 세팅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0101이라고 하는 해밍 코드 010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해밍 코드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자, 0101이라고 하는 데이터 비트가 채워져 있죠. 그리고 자,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데 쓰여져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자릿수에 해당하는 페리티 비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P1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즉 여기 있는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3, 5, 7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3, 5, 7을 보시면요. 자, 3에 1, 5에 0, 7에 0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페리티 비트를 우리가 1로 맞춰줘야 짝수 페리티 비트, 그러니까 짝수 페리티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1이 추가됐습니다. 자, 1의 개수가 홀수이기 때문에 3, 5, 7에 해당되는 1의 개수가 홀수이기 때문에 1이 추가된 것이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페리티 비트 같은 경우는 자, 3, 6, 7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 6, 7에 해당되는 숫자를 보게 되면 자, 3이 1, 그 다음에 6이 1, 7이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짝수계에 1이 있으니까 자, 0으로 채워주면 되겠죠. 자, 네 번째 경우. 자, 네 번째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자, 5, 6, 7에 해당되는 거 보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5, 6, 7을 보시면요. 자, 여기 0, 1, 0이니까 홀수계에 1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야 되는지는 일단 이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숫자가 총 3개의 비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1이 되는 이진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자릿수에 해당하는 그 값에 해당하는 자릿수를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는 자릿수를 보면 됩니다. 자, 지금 1에 해당하는, 2에 해당하는, 4에 해당하는 것들이 하나의 자릿수만 1인 것들이 되고 그 위치에 페리티 비트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짝수 페리티 비트를 맞춰줘야 되는 데이터의 개수를 데이터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러한 규칙을 따르게 되는데 이것을 외워야 되느냐? 자,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 그럼 외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색깔을 바꿔서요. 초록색으로 보면, 자, 여기 1에 해당되는 페리티 비트를 우리가 채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1에 해당되는 것이 특징이, 자, 마지막 자릿수가 1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페리티 비트가 채워진 데를 제외하고 마지막 자릿수가 1인 것들을 모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이 1이죠. 또 여기가 마지막이 1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또 마지막이 1이네요. 자, 그럼 보시면 자, 3, 5, 7이 마지막이 1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3, 5, 7에 해당되는 1의 개수를 카운팅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외우지 않고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페리티 비트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5, 7에 해당되는 것을 보니까 지금 0, 0, 1이죠. 홀수계니까 1을 추가해 줬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페리티 비트를 채워주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리티 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자, 이 가운데 자릿수가 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 비트들을 봤을 때 가운데가 1인 경우들을 모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가운데가 1이고요. 자, 여기가 또 가운데가 1이고 여기가 또 가운데가 1이네요. 자, 지금 보시면 3번, 6번, 7번이 가운데가 1인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3, 6, 7에 해당하는 1의 개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해서 페리티 비트를 채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3번, 6번, 7번에 해당하는 1의 개수가 총 2개입니다. 자, 그래서 짝수 페리티 비트 0을 채워주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금 자, 네 번째 데이터에 해당하는 최상위 비트가 1인 경우입니다. 자, 그 경우를 보면 자, 5번, 6번, 7번이 해당되겠네요. 자, 5번, 6번, 7번이 해당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0, 1, 0에 해당되니까 총 1의 개수가 하나. 그래서 짝수 페리티 비트로 맞춰주기 위해서 자, 지금 1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해밍 코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해밍 코드를 만드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자, 해밍 코드를 만드는 방법까지 배웠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배워야 될 거는 해밍 코드를 만든 후에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류 검출 및 정정을 위해서, 자, 지금 신드롬 비트라는 것을 이제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은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신드롬 비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데이터 비트와 페리티 비트의 값도 함께 고려해서 짝수 페리티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S1, S2, S4라고 하는 자, 페리티 비트가 총 3개면 총 3개의 신드롬 비트가 나오게 되고요. 자, 다시 말하면 3개의 비트 수를 가지는 3비트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신드롬 비트도 총 3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페리티 비트와 같은 숫자의 신드롬 비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총 3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지금 페리티 비트를 또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신드롬 비트라는 게 짝수 페리티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자릿수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S1이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신드롬 비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1357에 해당되는 자릿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들을 다 외워야 되느냐? 역시나 외우지 않고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357이 가지는 특징이 이렇습니다. 자, 1의 경우에, 자, 첫 번째 자리의 경우에 지금 최하위 비트가 1이죠. 자, 세 번째 경우도 최하위 비트가 1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최하위 비트가 1, 그리고 일곱 번째도 최하위 비트가 1입니다. 자, 최하위 비트, 자, 자릿수를 봤을 때, 그 자릿수를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최하위 비트가 1인 것들. 그래서 P1, 지금 D1, D2, D4에 해당되는 값들을 고려해서 페리티 비트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000110, 죄송합니다. 000111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00 지금 1101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S1이라는 값을 계산해주면, 자, 지금 D4에 해당되는 거 0, 그 다음에 D2 0, 그 다음에 D1 1, 그 다음에 P1 1입니다. 짝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0으로 세팅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자,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지금 두 번째 신드롬 베이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운데에 해당되는 자릿수가 1인 경우들을 모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자릿수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고요. 자, 0, 0, 1, 0입니다. 자, 홀수계가 있죠. 그래서 S2 값은 1로 세팅되어야겠죠. 1이 홀수계 있으니까 짝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다음입니다. 자, S4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 최상위 비트가 1인 경우들을 모아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총 4개의 경우가 최상위 비트의 자릿수가 1인 경우들이고요. 자, 보시면 0001이죠. 그러면 자, 홀수 페리티 비트 죄송합니다. 홀수계에 1이 있기 때문에 짝수 페리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1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1110이 나왔죠. 110이 나왔죠. 이 얘기는 자,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110에 해당되는 자릿수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섯 번째 자릿수가 틀렸다는 얘기고요. 자, 여섯 번째 자릿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이 되겠죠. 이 0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0이 아니라 원래 1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0001101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0101101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 페리티 비트를 계산을 해서 해밍 코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신드롬 bit을 계산해서 그 신드롬 bit이 나오는 가리키는 십진수의 값에 해당되는 자리가 오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류를 검출하면 되고요. 지금 자릿수를 우리가 특정했기 때문에 그 자릿수에 해당되는 값을 반전시키면 오류가 정정되는 것이겠죠. 자, 오류 정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0 아니면 1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값이 틀렸는지만 알면 우리가 오류 정정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비트 데이터에 대한 것을 이제 앞에서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다뤄보면요. 자, 지금 이제 최하위 비트가 하위 비트의 자릿수가 1인 경우를 모아서 페리티 비트를 계산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 5, 7, 9, 11이죠. 그래서 3, 5, 7, 9, 11에 해당되는 짝수 페리티.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자, 두 번째 자릿수가 1인 경우를 모으면 되겠죠. 자, 3번, 그리고 6번, 7번, 10번, 그 다음에 1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6, 7, 10, 11, 3, 6, 7, 10, 11. 자, 이와 같이 계산해서 그러니까 자릿수에 맞는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드롬 비트를 계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S4라고 하는 신드롬 bit을 계산해야 된다고 하면, 자, 지금 S4가 아니고 S4면 여기가 아니죠. S4면은 지금 이걸 해당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세 번째 자릿수가 1인 경우들을 모아서 4 그리고 5 6 7 12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비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총 5개 맞죠? 예. 총 5개에 대해서 신드롬 bit을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규칙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밍 코드와 관련된 것은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뭐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보게 될 중간고사에 반드시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비트 패턴 자체가 오류 검출이 용이하도록 구성된 코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바이퀴너리 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자, 지금 바이퀴너리 코드 같은 경우는 앞에 두 개의 자릿수가 자, 어떤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0부터 4에 해당되는 것까지는 0, 1의 값을 갖고 5부터 9에 해당되는 것은 1과 1, 0의 값을 갖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이퀴너리 코드의 이제 특징이고요. 그리고 자, 0, 1을 제외한 그리고 그러니까 최상위 비트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는 자, 반복됩니다. 000 1이 먼저 나오고요. 자, 여기 또 5에서 00001이 나오게 되겠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000, 010이 있으면 그것이 또 반복되고요. 그래서 자, 이 앞에 있는 이 값이 5보다 크냐 혹은 작냐를 알려주는 그런 값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2 out of 5 같은 경우에는 자, 5개의 비트들 중에 총 2개만 1의 값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모든 코드들에 보면은 1이 2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1이 1개 포함되어 있다거나 3개 이상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오류를 비교적 쉽게 검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링 카운트 코드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신 것과 같이 1이 1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이 만약에 1개가 아닌 2개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바이퀴너리 코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요. 바이퀴너리 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7비트를 이용해서 0에서부터 9까지 숫자를 나타내는 코드인데, 자, 최상위 2비트가 5보다 작은지, 자, 5보다 작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듯이 0, 1이 추가되고요. 5보다 큰 경우에는 1, 0이 추가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지금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릿수가 5, 0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자, 지금 0, 1의 코드가 최상위 비트에 쓰여져 있을 때는 자, 0에 해당되는 값이 매핑이 되는 것이고 자, 최상위 비트가 1, 0인 경우에는 5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하위 4비트를 이용해서 또 값이 추가가 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바이너리 코드의 첫 번째 0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0, 1이라고 하는 최상위 비트 두 개를 제외하고는 자, 0, 0, 0, 1이 표현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지금 0이 표현된 것이고 자, 0, 0, 0, 1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 자, 0, 0, 0 죄송합니다. 0이 4개가 나와야 되죠. 자, 0000, 1이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지금 B0부터 B4까지의 0, 1, 2, 3, 4가 해당되는 것이니까 자, 여기 0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6에 해당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1, 0이 먼저 나오고 0, 0, 0, 1,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최상위 2비트니까 5에 해당되는 값이 될 거고요. 자, 지금 이 하위 5비트를 보시면 지금 자, 1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지금 6이 되게 됩니다. 자, 앞에 있는 바이퀴너리 코드 값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일치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위 2비트는 이제 그룹 5보다 작은지 큰지를 나타내고 지금 하위 5비트는 지금 수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자,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자, 5개의 죄송합니다. 총 7개의 비트 중에 지금 보시면 특징이 2개의 비트만 1의 값을 갖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 out of 5 같은 경우는 자, 5비트를 사용하는데 그 5비트 중에 자, 2개의 비트만 1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중치 코드가 아니라서 이제 산술 연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통신 오류 검출이 용이한데, 자, 오류 발생 시 수신된 데이터의 1일 개수가 2개가 아닌 것을 확인하면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링 카운터 코드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봤듯이 지금 총 10비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한 개의 비트만 1로 세팅되어 있어서 그 1로 세팅된 위치가 그 10진수에 해당되는 숫자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1의 개수가 하나가 아니면 오류가 발생한 것이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는 이제 해밍 코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신드롬 비트, 그리고 페리티 비트를 채워주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나머지 내용들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해밍 코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좀 처음 듣는 내용일 거라서 많이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니까 복습을 하고요. 실제 문제도 좀 직접 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어,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질문 시간과 관련해서는 제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질문이 없다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날짜에 질문 시간을 따로 갖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